나이가 들수록 침침해지는 눈과 좀처럼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단호박 많이들 찾으셨죠. 아마 대부분 달콤한 속살만 맛있게 봐서 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단호박의 진짜 보물은 여러분들이 무심코 버렸던 그 껍질하고 씨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단호박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기는커녕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껍질 속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이 페놀산부터 신장 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칼륨의 두 얼굴. 오늘 영상에서는 단호박의 숨겨진 진실과 영양을 100% 흡수하는 가장 완벽한 섭취법까지 또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스케치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혹시 요즘 눈이 예전보다 좀 침침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밤에 운전하기 좀 힘들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혹은 연세가 드시면서 좀처럼 빠지지 않는 뱃살, 저도 고민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호박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래갖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눈도 침침해지고 뱃살도 이제 잘 안 빠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박이 넝꿀째 굴러 들어왔다는 속담처럼 이 단호박은요, 우리에게 정말 복덩이 같은 식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호박을 그저 맛있는 간식이나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호박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우리 몸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섣불리 너무 또 많이 드셔서도 안 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단호박이 가진 놀라운 효능 이외에는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반전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 단호박이 혈관과 다이어트 그리고 눈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 손실 없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단호박을 100% 활용하는 방법, 영양 손실 없이요. 반드시 또 피해야 할 섭취법까지 모두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호박의 효능부터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심혈관 건강 개선, 역시나 우리 지구 두 바퀴 반이나 도는 혈관 건강해야 되겠고 심장주도 건강해야죠. 그게 거의 생명의 90%까지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호박 속에는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세 가지 핵심 성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불포화 지방산하고 식이섬유하고 그리고 칼륨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칼륨입니다. 첫 번째 단호박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특히 리놀레산 같은 거나 올레산 같은 경우는 혈액 속의 LDL 수치를 좀 낮춰주고 HDL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발생하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당연히 직접적인 역할을 하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둘째는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직접 흡착해가지고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또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서 혈관 내벽의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말씀드린 칼륨인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하고 균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그죠? 몸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압이 오르게 되는데 이때 칼륨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 좋다고 소금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칼륨이 있는 음식도 같이 드셔줘야 세포 내에 소금과 칼륨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미네랄인 거죠. 요거 아시겠죠? 그죠? 한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칼륨 충분 섭취량은 3,500mg인데 이 찐 단호박 있잖아요. 100g에는 33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고혈압 예방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호박의 효능은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제 아내도 그랬는데 임신하고 나서 이제 애 출산하고 나서 이제 다 호박 많이 먹게 하잖아요.
친정 어머니께서 많이 다려오시죠. 붓기도 쫙 빼주고요. 그죠? 단호박은 100g당 열량이 약 40kcal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100g당 90kcal에 육박하는 고구마보다도 절반 이상 낮습니다. 하지만 또 열량이 낮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포만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핵심은 높은 포만감에 있습니다. 단호박에 풍부한 팩틴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물과 만나서 젤 형태로 바뀌죠. 예. 이로 인해서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동안 또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식사량을 줄여주고 또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이어트 중에는 간식이 생각날 때 단호박 한 조각은 또 달기도 하고 달짝지근하니 좋잖아요. 그죠? 포만감도 있고 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호박의 이 당지수, GI 지수라 그러죠. 생으로 먹을 때는 좀 낮은데 찌거나 구우면 65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좀 주의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 오로지 그냥 GI 지수만 또 고려할 것이 아니고 당 부하 지수, GL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이 당 지수가 식품 섭취 후에 혈당이 오르는 이 속도를 나타낸다면 당 부하 지수는 1회 섭취량을 고려해서 혈당 상승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찐호박의 당 부하 지수는 약 9에서 10 정도인데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한 번에 과식하지만 않는다면 혈당 관리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칼륨 성분이 높아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서 좀 짚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단호박은 혈관 건강과 체중 감량 그리고 또 분명 도움이 되는 식재료이긴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현명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해서 나한테만 또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또 특히 신장 환자 환우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자,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입니다. 눈 건강. 저는 눈 건강 이거 아주 그냥 필수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눈이죠. 단호박의 이 짙은 노란색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색의 비밀이 바로 우리 눈을 지키는 핵심 성분 베타카로틴이라고 합니다.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이 전구체니까요. 그죠?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단백질인 로놉신의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 로놉신이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잘 보지 않는 그 유명한 야맹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야맹증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베타카로틴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 작용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눈은 또 항상 햇볕을 직접 또 산소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 즉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고 그대로 노출돼 있죠. 근데 이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서 망막과 수정체를 보호하고 또 노화로 인한 시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질환인 황반변성 있잖아요. 이것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 보면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C, E, 아연 등을 함께 섭취했을 때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 위험을 약 25%나 낮췄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떻게요? 베타카로틴하고 비타민 C, E, 아연 등을 함께 섭취했을 때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빨간색 이상하게 쳐지네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E, 아연 등을 함께 섭취했을 때 비타민 C하고 E는 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인 거 아시고 있고요. 아연은 이런 것들도 돕게 만드는 거죠. 베타카로틴까지 이거 있으니까 완전히 금상첨화 어벤져스 팀이 되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네 번째 기능 단호박의 네 번째 효능은요 면역력 강화입니다. 잦은 감기, 대상포진, 쉽게 가시지 않는 피로감은 모두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호박에는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그랬죠. 베타카로틴, 비타민 C, E나 아연이 들어가면 네, 이렇게 좋다고. 눈이 좋다고. 이거 눈 건강은 무슨 물론 제아잔틴 루테인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걸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단호박에는 이런 게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 C는 백혈구의 기능을 촉진하고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인터페론 생성을 도와서 면역 시스템의 최전선을 강화합니다. 참 우리 비타민 C 이황제 반호박이가 아니죠. 이제 비타민 C 그거 한번 공동 구매 또 해야 되겠네요. 다들 찾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 살 때가 됐습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결핍될 경우에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뭐가요? 아연이요. 아연이 결핍될 경우 특히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은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피부와 호흡기 점막은요, 외부 병원균의 1차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이 튼튼해야 당연히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죠.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요즘 다들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니까. 환절기나 겨울철에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요, 감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한여름인데요. 너무 더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무실인데 너무 추워요. 에어컨이 추워서 이럴 때도 단호박 드시면 좋겠죠. 네, 그렇죠? 냉방병 걸리지도 않고. 물론 드물게 그 호박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드시다가 몸에 맞으면 많이 드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껍질부터 씨까지 단호박 100% 활용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호박 과육의 효능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슨 버리고 안 먹는 껍질과 씨앗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근데 껍질과 씨앗이 좋다는 거 알아도 다 이렇게 걸러내서 파서 안 드시잖아요. 그리고 딱 노란 부분만 파고 초록색 부분 버리고 그러는데 그걸 꼭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호박의 영양을 절반만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면. 자, 첫 번째 부분은요, 바로 단호박 껍질에 있습니다. 단호박 껍질에는요, 과육보다 훨씬 더 풍부한 폴리페놀과 페놀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 이런 건 얘기할 거 없잖아요. 이제 페놀산 좀 얘기해 볼까요? 특히 페놀산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 드실 이유가 없죠, 그죠? 꼭 드셔야 됩니다, 그죠? 한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 껍질의 페놀산 함량이 과육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항산화 능력 또한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예, 과육보다는 껍질에 있는 페놀산 함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됐고요. 껍질을 드시기 위해서는 깨끗한 세척이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살짝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두시면 또 그러고 나서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죠. 너무 많이 담가 두시면 또 비타민C 같은 건 다 빠져나가니까 많이 담그지 마시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껍질의 단단한 식감이 좀 부담스럽다면 찜기에 좀 푹 찌면 되겠죠. 5분에 구우면 훨씬 더 부드럽게 고소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븐 같은 거나 찜기에 너무 오래 찌면 또 비타민이 손상되니까 살짝만 찌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그 유명한 호박씨. 호박씨를 까야 되는데. 예. 호박씨는 예로부터 불면증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유명한 트립토판. 예, 트립토판. 트립토판이 뭐죠? 우리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되고 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딱 전환되는 거죠. 우리 고기 같은 거에 많은 아미노산이 트립토판이죠.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생활에서도 다들 또 너무 야채가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닥터3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발표된 걸 보면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포화지방이 나쁘다는 게 결과가 요만큼이고 좋다는 것도 그만큼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죠. 무조건 네, 포화지방은 나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포화지방에 트립토판이 많습니다. 사실 보면 고기 먹을 때가 좀 행복하지
야채 먹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야채가 좋다고 매일 그렇게 그 건강 책, 서적, 심지어 임상실험에도 있으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육식이 나쁜 줄 알았는데, 닥터3도 그렇고, 또 닥터3에서도 그냥 그 닥터3 선생님께서 입 터진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대규모 임상실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대규모 임상실험을 보면은 육식이,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몸에 나쁘다는 증거가, 특히 심혈관에 나쁘다는 증거가 없어요, 거의. 예. 근데도 이제 우리가, 선전에, 그 선전은 누가 하나요? 이제 아시죠? 우리 건강 스케치 시청자분들은. 네. 거대 식품회사들이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합니다.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저 노란 딱지 먹습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되고, 이게 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계속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호박씨 한 줌을 드시면, 저녁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낮에부터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숙면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씨에는 마그네슘 역시 얘가 이제 우리 몸을 갖다가 차분히 가라앉히죠. 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들었고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과 심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호박씨를 버리지 말고 잘 씻어서 말린 뒤에 후라이팬에 가볍게 볶아서 간식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호박잎은 맛있겠는데요. 오전이라서. 호박순도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호박잎에는 비타민 A, C와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쪄서 쌈으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별미죠. 오늘 된장국 좀 해달라고 그래야 되겠는데요, 아내한테. 이처럼 이 단호박은 과육부터 껍질, 씨앗, 잎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완벽한 식재료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단호박의 모든 것을 온전히 섭취하면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단호박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 그래도 어느 분한테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도 어줍지 않게 이제는 건강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사명감이 생겨서 제가 드리는 정보로 인해서 어떤 분이 건강이 악화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꼭 제가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단호박을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위장이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양이 풍부한 단호박 껍질은 식이섬유가 매우 단단하여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껍질째 드실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함, 심하면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게 맞습니다. 껍질이 아무리 좋아도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드시면 안 되죠. 과육 쪽으로 푹 삶아서 갈아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호박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대요. 저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꼭 알려드려야죠. 단호박은 이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식품이긴 하지만 개인 체질에 따라서 피부 발진, 가려움, 구토, 호흡곤란 같은 이런 알러지 기본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전에 다른 호박 종류의 알레르기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섭취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섭취 후에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즉시 중단하고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경우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호박이 뭐가 많죠? 칼륨 함량이 매우 많은 식품입니다. 칼륨이 많은 거는 주의해야 되겠죠. 특히 신장 질환 환자분들은 바나나 이런 거, 사과까지도 조심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큰 문제죠.
고칼륨 혈증은 근육마비,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고칼륨 혈증이 마치 독 있죠? 독사한테 물리거나 혹은 정갈한테 물리는 그 독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히 하셔야죠. 독을 먹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만성 신부전이라든가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은 단호박을 포함한 칼륨이 풍부한 음식 섭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치의분과 상의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신장 투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네 번째, 혈당 조절이 필요하거나 다이어트 중인 분들은 과잉 섭취는 피하라고 합니다. 이 단호박은 건강한 단맛을 내지만 엄연히 또 당분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찐 단호박은 혈당을 좀 비교적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거나 다른 것과 같이 좀 섭취를 해야 되겠죠. 또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있죠. 또 조리시에 설탕, 꿀, 버터, 크림들을 첨가하면은 열량이 급격히 높아지니까 이건 하나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찐 단호박 기준으로 하루 한 4분의 1통 정도 200g입니다. 이걸 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호박은 누구에게나 좋은 맞는 식품이 아니라 내 몸을 알고 먹을 때 보약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건강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건강 시너지 폭발. 단호박과 그 최고의 궁합이 있는 음식도 좀 있어요. 그걸 좀 살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는 단호박 하나로만 얼마나 많은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음식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단호박과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키는 그 훌륭한 최고의 궁합들 보겠습니다. 바로 깻잎, 들깨, 그리고 팥입니다. 뭐라고요? 깻잎, 들깨, 팥. 깻잎부터 볼까요? 깻잎은 치매 예방에 좋은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요? 깻잎이요. 그리고 깻잎은 풍부한 비타민 K. 비타민 K 나왔습니다. 암 예방에도 굉장히 좋죠. 철분은 단호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뼈 건강과 빈혈 예방을 도와줍니다. 단호박찜이나 샐러드에 향긋한 깻잎을 곁들여서 드시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버리네요. 두 번째는 들깨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 ALA라고 그러죠. 이게 왕입니다. 들깨가. 이 성분은 뇌기능 활성화, 심혈관 건강, 그리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고 염증을 팍팍 낮춰주죠. 단호박의 이 베타카로틴과 깻잎의 비타민 K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같이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호박찜에다가 생들기름을 한 스푼 살짝 뿌려가지고 냄새도 좋겠는데, 그죠?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저 너무 좋네요. 이때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까 반드시 조리가 끝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싹 따뜻할 때 위에다 뿌려가지고 향기도 좀 맡아보시면서 드시면 되겠네요. 너무 맛있겠는데요. 세 번째는 팥입니다. 팥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혈관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팥 껍질의 사포닌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죠. 안토시아닌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또한 팥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의 붓기를 빼는데 타고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팥하고 호박하고 같이 섞어서 먹죠. 팥과 단호박을 함께 넣은 죽을 쑤어 먹는 것이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져 있는 건강식이었습니다. 단호박의 단맛과 팥의 구수함이 어우러져서 맛도 좋고 부종 완화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단호박, 깻잎, 들깨, 팥, 이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식재료를 여러분의 식탁에 꾸준히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모여서 피로를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면 최종적으로 눈까지 좋아지게 해서 10년 더 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거 조합 단호박, 깻잎, 들깨, 팥 이 네 가지 식재료 꼭 드셔보세요.